반갑습니다. 청춘부동산입니다. 이번에 디딤돌 대출을 제한했는데 이거 왜 했는지 아셔야 됩니다. 은행들의 입금 총액과 대출 총액 중에서 입금보다 대출액이 더 많아지게 되면은 시중 대출 금리는 상승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예금 총량이 많은 상태에서 대출 금액을 줄이게 되면은 대출 금리는 하락하게 되죠. 윤석열 정부는 바로 이것을 노린 겁니다. 최근 가계대출이 사상 최대를 기록하는 등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대출 총액이 증가를 하게 되고 외부 요인과 함께 대출 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죠. 대출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은 부동산 시장, 특히 PF, 건설사들에게 악영향을 주게 되죠.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것 외에 실질 대출 금리를 하락시키는 방법, 수요자들의 대출 총액을 줄여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서울이라는 특정 지역과 디딤돌 대출 및 집단 대출 등을 막아버린 겁니다. 전체 시중금리를 낮춤으로써 부동산 시장의 상승을 지속적으로 꾀하기 위함이죠. 오늘 내용 어렵습니다. 경제적인 이론이나 배경 지식을 좀 갖추고 있으셔야지 이해하기 편하실 건데 제가 쉽게 풀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내용 시작하겠습니다. 디딤돌 대출 제한, 집단 대출을 제한하면은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까요? 아니요, 하락하지 않습니다. 수요와 공급이라는 그 논리로 보게 되면은 매수자인 수요자가 줄어들게 되면은 공급이 여전히 많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미국 금리 인하 등으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으로 사람들은 기대를 하고 있죠. 이자 비용 1년에 1,000만 원씩 낸다고 가정하더라도 아파트 가격이 1년에 1억 원, 2억 원씩 올라버리게 되면 사람들은 아파트를 매도 안 하고 보유를 하게 될 겁니다. 이자 비용 내면 되죠. 매도자 입장에서는 굳이 낮은 가격에 매도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또한 대출 제한은요, 매도자가 있고 매수자가 있으면은 매수자에게 제재를 가하는 거죠.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를 거라고 하는데 매수자들이 부동산을 못 사게 만들어 버려요. 더 애달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매도자는 현재 대출을 받은 상황이죠. 그래서 대출을 제한하면서 대출을 못 받는다거나 여기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어요. 그냥 이자 내던 대로 내면 그만인 거죠. 매도자들은 좀 시간이 걸릴 뿐 버틸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만약에 기준금리를 1% 인상을 시켜요. 그러면은 매수자들도 대출금리가 1% 이상 상승을 하게 되고요. 보유자인 매도자의 금리도 1% 이상 상승하게 되면서 둘 다 이자 비용이 증가하게 되죠. 금리 인상은 매수자, 매도자 둘 다에게 비용 증가가 일어나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매수자에게만 대출 제한하게 되면요, 매수자들은 이금융권을 이용하든지 사채를 이용하든지 더 높은 이자 비용을 지급하면서 돈을 빌릴 수가 있겠죠. 또는 높아진 대출 금리로 인해서 주택 매수를 포기한 사람도 생길 거예요. 하지만 매도자 입장에서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거죠. 그냥 지금처럼 있으면 되는 거고, 정말 금매가 아닌 이상 그러니까 처음 매도하려고 했던 그 금액으로 내놓고 팔릴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을 뿐더러 앞으로 미국에서 기준금리 인하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확률이 훨씬 더 높거든요. 즉, 매수자가 줄어들면서 거래량은 줄어들겠지만은 매도자인 영향력이 없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은 상승하는 겁니다. 딱 지금이 그 시장이잖아요. 거래량은 줄었지만은 부동산 가격은 오르고 있죠. 만약에 여기서 어떤 외부적인 요인으로 부동산을 흔들게 되면은 부동산 시장에 문제가 발생하겠지만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럼 부동산 가격은 조금 조정을 거치더라도 다시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정부가 노리는 게 뭘까요? 제가 늘 윤석열 정부는 부동산을 상승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부동산 매수하세요라고 말씀드렸죠. 지금처럼 대출 제한 정책은요, 대한민국 부동산을 상승시키는 정책입니다. 좀 아이러니하죠. 수요와 공급 이거를 넘어서 한 단계 뒤에 금리로 가게 되면은 금리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는 거예요. 은행 입장에서는 입금보다 대출이 더 많아지게 되면은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자금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러면 예금 금리를 인상하게 되고 대출 금리도 인상하게 됩니다. 최근 또 다른 요인도 있겠지만 우리나라의 대출이 계속 증가하면서 대출 금리도 상승하고 있죠. 자, 기준금리 떨어뜨렸지만 대출 금리 상승하고 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부동산 버블, PF 문제, 건설사 부채 등 대출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연쇄적인 부도가 날 수가 있죠. 그래서 미국에서 금리 인상할 때도 우리나라에서는 금리 인상을 못하고 멈춰둔다든지, 이제 금리 인하로 부동산 시장이 조정해서 상승으로 돌아서고 있는데 시중금리가 상승하게 된다? 그럼 부동산 시장이 또다시 위험해지는 거예요. 정부에서는 그거를 사전에 좀 막기 위한 제한 정책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또 인하하자니까 서울 부동산을 비롯한 우리나라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이 급등할 것 같고, 부동산을 잡자고 금리를 올리자니까 부동산 시장이 무너질 것 같죠.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서 내세운 게 매수자의 대출 제한 카드를 꺼내는 겁니다. 매수자들의 대출 제한을 하게 되면요, 매도자들은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아서 부동산이 하락하지 않을 거고요. 은행 입장에서는 예금은 증가하는데 대출이 감소하게 되면서 금리가 하락을 하게 되죠. 현재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을 계속적으로 상승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정책이 되는 겁니다. 다만 다른 문제가 발생했죠. 매수자들의 반발이 나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로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그래서 무주택자들이 주택을 매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대출 제한을 하는 것도 문제지만은 디딤돌 대출 같은 정책 대출을 막으면서 실수요자, 서민들의 부담이 커져버린 거죠. 또는 집을 못 사게 되거나 높은 이자 비용 부담이나 대출이 안 되는 문제를 발생하면서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디딤돌 대출을 다시 풀어주는 상황이죠. 저는 이게 추후에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 어떤 나비 효과가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정부의 의도가 빗나가게 되면서 어떤 효과를 발생할지 좀 걱정도 돼요. 추후에는 이걸 또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죠. 정리하겠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진행하는 대출 제한 정책은요, 과열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을 식혀주는 효과, 그리고 시중금리를 인하시켜준 효과를 일으키면서 거래량은 줄지만은 부동산 가격은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시장을 만들 겁니다. 네, 오늘 내용 많이 어려웠는데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다음번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